안녕하세요. 임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기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생기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등학생이 되는 2005년생 포함해서 이제 고3이 되는 2003년생까지 당분간 대입은 수시는 학생부 전형, 정시는 수능 전형 이렇게 양강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시는 N수생들 잔치인 경우가 많고요.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대가 올해 서울대 수시 정시 합격자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재수생이나 삼수생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역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은 아무래도 학생부 전형이 아직은 메인이고, 수능은 수시에 필요한 수능 최저를 맞추거나 그야말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논술과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보너스 입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정말 안 좋은 학생일지라도 웬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3 마지막까지 학생부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학생부 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요령, 특히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해진다고 하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 관리를 중심으로 대입 준비 과정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학생부 구성과 최근의 변화, 특히 항목별 기재 원칙이 지금 고등학교 학년별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입시 활용 요소들을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새학기 기준으로 고등학교 1, 2, 3학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내 학생부가 선배들 학생부와 어떻게 다르고 그 변화에 따라 대입에서는 어떤 항목들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집중과 선택,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챙길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제한된 시간과 여건 속에서 그래도 이건 꼭 챙겨야겠다, 이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학기 시작되면 거기 맞춰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 고등학생들의 학생부 항목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현재 고등학교 1, 2, 3학년 기준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구성인데요. 1번부터 8번까지 총 8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선배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2020년 고3 기준 학교생활기록부는 1번부터 10번까지 총 10개 항목이었는데, 항목 조정이 되면서 8개 항목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선배들 학생부와 비교를 해보면 먼저 1, 2번 인적사항, 학적사항이 올해 고등학교 재학생 기준으로는 이제 하나로 통합이 돼서 인적 학적사항이라고 1번 항목에 같이 포함이 됐고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변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선배들 학생부에 있던 6번 항목 진로 희망 사항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들 학생부에는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아주 특별한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이 밑에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체적인 진로 희망 분야 설정에 대한 부담은 선배들보다 확실히 줄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종에서 흔히 말하는 전공 적합성 평가가 선배들에 비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 항목별 중요도와 대입에서의 평가 비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 인적 학적 사항은 입시에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니까 패스하고요. 2번 출결 사항도 입시에서 그렇게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일부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서 내신을 정량 평가할 때 이 출결 사항도 함께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무단 결석, 요즘엔 미인정 결석이라고 하는데, 미인정 결석이 3년 합쳐서 3, 4일 이상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일부 전형에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부분만 유념하시면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물론 참고가 될 수는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상 경력은 지금 현재 재학생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2003년생부터는 학기당 한 건만 대입에 반영되고, 고2 올라가는 2004년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올해 신입생이 되는 2005년생부터는 대입에 전혀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기당 한 개씩은 무조건 채우면 좋겠지만 선배들에 비해 변별력은 확연히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참고할 만한 수상 건수가 대학 입장에서 많진 않다 보니까 수상 등급, 그러니까 순위가 되겠죠. 내가 몇 등에 입상했는지 정도는 그전보다 좀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되시는 분들은 선배들에 비해서는 교내 대회 도전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회 관련 내용은 수상 기록 이외 다른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수상하면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이 되겠지, 이런 기대조차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일선 고등학교에서도 그동안 큰 의미 없이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했던 대회들은 많이 없애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다른 활동이나 내신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번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은 뭐 그전에도 그렇게 의미 있는 항목이 아니었고 2022 대입부터는 대입 전용 자료로 아예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가장 많은 것이 5번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인데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아직까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동아리 활동이고요. 그 다음이 진로활동, 그리고 자율활동과 봉사활동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입시 비중이 크지는 않다. 특히 이제 진로활동 관련해서 아까 보셨던 선배들 학생부에 있던 진로 희망사항은 빠졌지만 이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있는 진로 활동란에는 진로 희망 분야가 있는데 이 진로 희망 분야가 대입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생부에는 적히지만 대학에서는 이제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올해 대입부터 이루어지는 변화 중에 하나인데 진로 희망 분야는 미반영되지만 진로 활동은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지역 또 다양한 고교군의 진로 활동을 보면 이 진로 활동이 학교 교육 여건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의 관련 프로그램을 좀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자 특강이라든지 진로 체험 활동 같은 건 큰 의미가 없고 발표나 독서, 토론, 탐구 관련 활동은 학생 개인 역량에 따라서 의미 있는 내용이 다소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전공 적합성이 직업에 대한 어떤 세부 자료조사 같은 걸로 확보된다고 인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자료조사보다는 해당 직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 역량이 현재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과목이나 또 고등학교 정식 교육과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탐색해보고 관련 활동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할 전공 학과에 막 최신 응용 전문 분야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고교 교육과정, 아무래도 기본은 현재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충실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교 공부와 연관된 전공 적합성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소논문 기재가 학생부에 금지된다. 이 내용도 뭐 교육부를 통해서 이미 2년 전에 예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유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소논문의 정의와 일반 탐구 보고서와의 차이 등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일선 학교 선생님들도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2019년 교육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올해 대입부터 학생부 소논문 기재를 금지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항목이 동아리 활동입니다. 그럼 다른 항목에서는 소논문을 기재해도 되냐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게 올 초에 교육부가 발표한 2021학년도 학생부 기재 방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올해 학생부 기재 요령 교육부 발표 내용을 보면 창의적 체험 활동과 세특 작성 요령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에 자율 탐구 활동, 학생 산출물, 가로치고 소논문 포함, 실적은 기재할 수 없음. 그리고 세특 기재 요령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율 탐구 활동으로 작성한 연구 보고서, 가로치고 소논문 관련 사항 일체는 기재할 수 없으며 탐구 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한다. 그런데 창의적 체험 활동 기재 요령 관련해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 활동에 한하여 학생의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율탐구 활동이란 학생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임. 자, 이 내용을 보면 보고서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하다 뭐 이렇게까지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자료 수집 능력 및 분석 능력 탁월, 주제 선정 시 진로와 사회문제 연결 노력 등 자, 이런 내용들은 기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고서 작성이나 탐구 활동은 여전히 입시에서 중요한 전형 요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특 기재 요령 중에서 이런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의 교과 성취 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 보고서, 가로치고 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 보고서, 소논문 실적을 제외하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연구 보고서, 소논문 작성 가능 과목 해가지고 수학 과제 탐구, 사회 문제 탐구, 융합 과학 탐구, 과학 과제 연구, 사회 과제 연구 등의 과목을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목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소논문 작성 자체가 입시 전체에서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물론 단순히 소논문 실적, 그러니까 소논문 제목이라든지 또는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기재하는 건 맞겠다.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에서처럼 소논문이라는 용어와 그 형식을 강조하는 학생부 기재는 금지되지만 자료 수집 능력 및 분석 능력, 그 다음에 주제 선정 시 진로와 사회문제 연결 노력 등은 여전히 학생부에 기록이 되고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뭐 탐구 보고서나 소논문 이런 건 안 되지만 정규 교육 과정이나 활동에서 허락하는 보고서 작성은 가능하고, 결국 교육 과정 내에서의 탐구적 성취는 어떤 식으로든 학생부에 기록이 되고 입시에서도 아직까지 중요하게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연간 한 개만 30자 이내로 기재가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한테 해당이 되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는 자율동아리가 아예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0자 정도면 그냥 간단한 동아리 성격 정도만 서술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변별력은 그렇게 크다고 보긴 어렵겠죠. 하지만 정규 동아리는 여전히 우리가 학생부에 정상적으로 기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은 오히려 자율 동아리가 비중이 축소되니까 정규 동아리 활동은 좀 더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수험생분들이 비교과가 입시에서 축소된다 생각해서 비교과 활동 전체를 지금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동아리 활동만큼은 여러분들이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치렀던 입시를 보면 학생부나 뭐 자소서나 면접이나 여러 전형 요소들에서 이 동아리 활동을 잘 했던 선배들이 경쟁력을 확보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비교과는 전반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내에 내신 등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 많은 입시 전문가분들이 강조하고 있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 많이 언급은 안 되고 있지만,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그러니까 2004년생 5년생들과 2003년생,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세특이 워낙 입시에서 중요하니까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다 적어주시긴 하지만, 현재 고3 학생들, 그러니까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까지는 과목별 세특이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고 선생님들 재량에 의해서 뭐 어떤 학생은 적어줄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적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2 올라가는 학생들, 그러니까 2004년생 이하 학생들부터는 그 부분에 좀 변화가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4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기초교과군과 탐구교과군의 과목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고, 그 이외의 과목은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력 대상 범위를 정한다. 무슨 얘기냐면, 주요 과목은 필수적으로 적어줘야 되지만 기타 과목들은 적든 안 적든 선생님들 마음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반면에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이 되는 2005년생들부터는 이 필수 기재 범위가 확대가 돼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한다. 모든 과목의 세특이 무조건 적혀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이 교과군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기초 과목과 탐구 과목, 그러니까 국영수 사과죠, 해당 과목들의 세특이 필수 기재가 된 거고요. 올해 고1 올라가는 학생들은 이 밑에 있는 체육 예술 과목이나 생활 교양 과목, 기가, 제2외국어, 한문, 또 교양 과목들까지 모두 세특 기재가 필수가 됐다. 당연히 선배들보다는 학생부에서 세특이 차지하는 분량 자체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웬만하면 기타 과목도 요즘엔 선생님들이 많이 적어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일부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가 아닌 과목들은 세특이 안 적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신을 포함한 이 6번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금 고3보다는 또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 더 중요한 항목이 되고 있다. 7번 독서활동 사항도 지금 1학년 학생들과 2, 3학년 학생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2,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도서명과 저자, 학생부에 기록이 되고 입시에도 반영이 됩니다. 이제 1학년 학생들부터 입시에 미반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1학년 학생들 이제 책 안 읽어도 되냐? 저는 이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2,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주로 독서 목록 양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입학사정관들이 절대 독서 활동상 평가를 책 몇 권이냐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학생부에 기록된 책이 너무 없으면 평가 자체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몇 권을 읽었느냐 보다는 어떤 책을 읽었고 그런 독서 활동이 다른 교과 수업이나 교육 활동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독서가 학생의 학업이나 전인격적인 부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드러나야 평가가 가능하겠죠. 저는
2022학년도 이후 대입에서 비교과 평가 요소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독서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논문 같은 탐구 산출물에 대한 평가가 어쨌거나 제한되고 또 코로나로 제대로 된 창체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학종이 요구하는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등을 내신 등급 이해 방법으로 드러내는데 독서만큼 좋은 게 없다. 독서가 보통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다른 탐구 활동보다 주변 환경에 대한 제약 없이 온전하게 내 입시 역량을 혼자서 만들어 가는데 좋은 활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입시 독서 관련 영상을 따로 올려드린 적도 있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8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뭐 입시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항목인데 사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어떤 단편적인 실천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온전히 그야말로 담임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평가가 담기는 항목이라 전반적인 학교 생활 뭐 충실히 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요령이 필요하진 않은 항목입니다. 자, 이렇게 올해 고등학교 학생들 학교 생활 기록부 살펴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학생부 내용 중 여기 보시는 교과 학습 발달 사항 그 중에서도 세특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죠. 그 관리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